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 솔직히 좀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입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지금 아무도 짐작 못할 정도예요. 워낙 부동산 시장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때문에 진짜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땅 투기하고 다르게 이건 어째 보면 사회적 이슈잖아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투기하고 다르게 말입니다. 논란은 논란대로 가고 있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굴러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3기 신도시 이거 발표하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뭐였습니까? 전국에 83만 가구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32만 가구 공급하겠다. 공급 대책이 중심이었죠. 공급이 많이 일어난다. 시장은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이라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공시가격 대폭등, 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대폭등도 사실 많은 1가구 주택이든 2가구 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주택을 가진 사람들, 주택 소유자에게는 지금 충격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 6월 1일이 핵심이다. 6월 1일부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데 바로 이 세금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6월 1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올려서 45%입니다. 옛날에 42%까지가 기본세율이었거든요. 6%에서 가격에 따라서 45%까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2주택자는요, 가산세가 기존의 10%에서 20%로 올랐어요. 그러면 2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하면 적어도 세금이 65% 정도 된다. 많게는요. 그런데 3주택자는 20%에서 30% 올랐어요. 그러면 많게는 3주택자는 75%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75%를. 6월 1일부터 10%씩 가산세가 다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개인주택분 종부세율도 올라갑니다. 자, 2주택 이하는요. 2주택 이하는 0.6에서 3%지만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요. 1.2%에서 6%까지 올라갑니다. 종부세가 엄청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종부세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공시가격이 종부세의 기준이잖아요. 공시가격이 지금 대폭등했습니다. 대폭등. 서울만 19. 거의 20% 올랐습니다. 서울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34%나 올랐잖아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종부세가 엄청 비싸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기비싸게 나온다. 그러면 양도세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달라지면. 그래서 이게 충격파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제 공급은 공급대로 일어난다고 하지, 세금은 세금대로 높아진다고 하지. 이러니까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게 전반적인 추세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서울의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서울의 매물이.
이제는 상투 잡았으니까 집 팔아서 이익 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시 평균은 서울시 평균은 16.8%입니다. 전월 대비 매물 증가율이 말입니다. 16.8%지만 노원구는 30.6%까지 늘어났습니다. 은평구는 25.8%까지 늘어났어요. 도봉구도 23.6%까지 늘어났고요.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23.2% 늘어났습니다. 중랑구도 23.1%까지 늘어났고요. 전월 대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이 3월입니다. 6월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2달 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2달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올 거냐? 이것은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요. 자료 자체가 아실에서 나온 거예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나타내주는 사이트에서 나온 겁니다. 2021년 2월 16일 대비 3월 16일을 나타낸 지표예요. 그만큼요.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물이. 이게 서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도 매물이 점점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35%가 증가했고요. 대구도 28.7%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19.2% 증가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8.6% 증가했습니다. 세종도 10.2% 증가할 정도고요. 그만큼 시장이 분명히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수치로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대책은 공급대책대로 나와 있죠. 세금 폭탄은 세금 폭탄대로 두드리죠. 그러니 6월 1일을 넘기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는요. 매물이 늘어날 뿐이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인데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물가 폭등하고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하고 한꺼번에 덮쳤을 때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아파트를 살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미 아파트 살 사람은 다 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요. 여기다가 금리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영끌해서 집 사는 사람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거냐.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요즘 부동산은요. 여러분 굉장히 면밀히 봐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은요. 야 지금이 상투다. 지금 팔자. 이렇게 해서 파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신에 전세에 살자가 내중에 내려가면 또 사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그 변하는 그 시장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무작정 지금 부동산이 워낙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요. 우리는 반드시 시장 이슈에 매몰돼야 됩니다. 시장을 봐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는 난리를 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지랄 굿을 하더라도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돼 가는지 거기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고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큰 변수는 신도시 이슈일 겁니다. 신도시를 전부 다 취소한다? 6개 다 취소한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취소하기가 광명시형은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곳을 다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보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